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두 분의 의상에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네요. 네, 아침에 춥네요, 이제. 가을 느낌의 네. 옷을. 회색 옷, 그 무슨 색이에요? 카키색. 카키. 네. 의상을 멋지게 차려입고 하고요. 오신 두 분. 백 변호사님. 네. 외식하러 나가시면 주로 어떤 레스토랑, 어떤 음식 드세요? 저는 보통 술을 좀 곁들이는 편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고깃집이나 일식집 이런 데를 주로 많이 가죠. 고깃집, 외식집. 노영희 변호사님은? 저는 그냥 밥집이면 다 갑니다. 주로 찌개 이런 거. 된장찌개. 네, 저는 밥을 좋아해서. 가끔은 고급 레스토랑도 가시죠? 네, 어쩌다 한 번씩 갑니다. 네. 근데 옆에서 고급 레스토랑 갔는데, 특히 이제 백 변호사님은 아까 일식집 이런 데 네. 가신다고 했으니까, 큰 맘 먹고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옆에서 아이가 울어요. 막 뛰어다녀요. 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럼 대부분 아마 이 청취하시는 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요? 저도 음식점에 가서 물론 저도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가끔 좀 도가 넘는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아, 있죠. 예. 저는 제 옆 테이블에서 어떤 분이 그 아이가 휘두른 숟가락에 눈을 정통으로 만든 것도 봤어요. 아, 정말? 그런데 제가 예. 그때 놀랬던 건 예. 그 맞은 분이 얼마나 황당했어요.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죠. 한 4살, 5살짜리 아이가 숟가락으로 얼굴을 때렸으니까 예. 깜짝 놀랐는데 부모님이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아이의 부모님이? 네. 그리고 나중에 너무 민망하네. 뭐라고 하니까 예. 애한테 좀 그렇게 철없는 애한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냐. 오히려 이쪽에서 그런 걸 이랬던 적이 보고 있다. 좀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벌써 있었어요. 변론 시작하신 분위기인데 노 변호사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이들 때문에. 네,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경우는 당연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아이들도 물론 문제지만 부모가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부모가 그 책임을 지고 이걸 단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속을.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말을 까먹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부모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다. 매너가.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지적하세요, 노 변호사님은? 지적하고 지적 안 넘어가세요? 합니다. 참으세요? 지적했다가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합니다. 예.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요즘 노 키즈존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예 우리 가게는 아이들 입장 금지입니다라고 붙여놓은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식당, 지금 말씀하신 식당도 그렇고 미술관, 심지어 가구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 가구점은 아예 안 됩니다. 노 키즈존의 확대, 이것은 점주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있을 수 있다. 찬성한다. 반면에 아니다. 이건 아이와 보호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다. 반대한다. 노 키즈존 논란입니다. 노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떤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식당이나 이제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예.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논리는 그렇죠. 이제 안전사고나 소음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막겠다. 그리고 그 곳을 이용하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의 그 영업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는 아이가 있는 부모는 받지 않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가 하나 목적, 또 하나는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업주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걸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겠고, 또 오히려 이제 반대로 차별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지금 서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굉장히 요새 핫한 이슈입니다. 논쟁적인 이슈예요.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거는 영업의 자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팔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그 업주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쪽. 노키즈존 찬성, 영업권이 더 중요하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노키즈존의 존재 자체나 그걸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한 노키즈존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그 기저에 있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노키즈존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아이와 보호자에 대한 차별 아니냐, 우리 사회에. 그런 의미에서 노키즈존 확대되는 것 반대.
자,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노키즈존 뭐 찬성, 반대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찬성하시면 100변, 반대하시면 노변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두 분이 방송 편의상 입장을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머님들 저 백 변호사님한테 항의 보내시면 안 되고요. 또 식당 하시는 분들 노 변호사님한테 항의 전화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죠. 우선 저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확인할 게 민법상으로 말이에요, 백 변호사님. 네. 안 팔 수 있어요? 사고 싶다는 사람한테 안 팔아도 돼요?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서 예. 나는 A라는 물건을 사고 싶은데 B랑 얘기를 했으니까 무조건 B를 사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구매자도 그렇고 판매자도 예. 그렇고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죠. 살 자유가 있는 것처럼 팔 자유도 있는 거다. 예. 민법상으로 문제 없다 그러니까 노키즈죠. 일단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민법적으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점 업주예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뭐 당신한테 음식을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억지로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주거침입죄 됩니다.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민법상으로는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노 변호사님부터 얘기를 풀어가 보죠. 노 변호사님. 네네. 지금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혹은 뭐 이런 정치,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예.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겠죠. 그건 지금 말씀하신 민법보다 더 상위법. 그렇죠.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인간의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좀 전에 이 노키즈존 확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그 문제점이라든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좀 더 논의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요즘 우리 이제 맘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통 어머니들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그 어머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도 뭐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통해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노키즈존 확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아이를 같이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백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책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해서 영업하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 이것 역시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근데 이 영업의 자유는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는지 일단 그걸 하나 묻고 싶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대학가에서 조그만 카페를 합니다. 근데 거기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많이 해요. 조용해요. 근데 그곳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뛰어놀기 시작하면 그 카페는 영업을 못 합니다, 사실상. 그럴 때 영업하는 내가 여기에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보단 들어오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다. 왜냐하면 여기 오는 손님들의 성향을 봐서 그건 제가 영업을 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화된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 아이로 인해서 손님이 없어지면 그건 국가에서 보상해 주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회에서 잘 길러내고 키워야 되고 편견을 없애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영업자의 권리를 이 침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이뤄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맘충이라는 표현 쓰셨죠. 사실 노키즈존이 생긴 결정적인 이유가 모든 아이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변론 시작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숟가락을 들고 옆 테이블에 아저씨를 때렸던 그 꼬마 아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그런 부모님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안에서 분란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고깃집 같은 데서요. 아이가 막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이 고깃집은 이렇게 뜨거운 불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부딪혀서 아이가 다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 하나 터지면 그 식당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위험까지 모두 영업자에게 감수하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가혹하다. 그러니까 백성문 변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몰지각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나의 착한 아이와 내가 그 식당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아이는 이거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부모 때문에. 우리 아이는 예를 들어서 말도 잘 듣고 공중도덕도 잘 지키는 훌륭한 아이이고
평상시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식당에 가도 얌전하게 그런 그 행위를 절제하고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백상무 변호사님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그런 식으로 몰지각한 행동을 해서 거기에 화들짝 놀란 예. 가게 주인이 우리 집은 무조건 아이들 안 돼. 라는 식으로 지금 만약에 이제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아이들. 교육 잘 시킨 엄마는 얼마나 그럼 억울하냐. 억울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의 개인적인 잘못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예. 처리를 제대로 못한 그 행동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한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애들 몽땅 전부 다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이 되고 있는 이 사실이 저는 더 슬프다는 너무 거죠.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냐. 일부를 가지고. 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예, 문제는 예. 그 영업하는 분들이 아이 들어올 때마다 이 아이는 들어와서 소라를 피울지 안 피울지 이거 딱 보면 아나요? 시험을 봐요.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한 10분 동안 면접 보고 이 아이는 들어와서 이 아이는 절대로 사고 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들여보내고 부모 시험 보고 아니면 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노키즈존이 붙어 있는 예. 그런 식당, 예. 카페들이 많이 생겼지만 예. 키즈 카페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아이들만을 위한 전용 공간도 있지 않느냐? 거기를 가라. 소위 원하면. 말해서 이 노키즈존이 많이 생기면서 예.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놀면서 부모님도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역으로 많이 생겼어요. 그거는 영업하는 분의 선택인 거고 그걸 보고 부모님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의견 잠깐 볼게요. 청취자 6420님. 아니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다수가 원한다고 차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노인차별, 인종차별, 학력차별 하다못해 재산차별까지 점점점 차별 문화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노키즈존이지만 점점 차별을 용납하는 이런 쪽으로 사회가 흘러갈 수 있다. 요거는 답 하나 듣고 가죠. 근데 차별이라는 게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구분하는 걸 다 차별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헌법상 가치를 지킬 때 어떤 게 더 나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키즈존이라는 게 예. 지금 굉장히 우리가 좀 차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차별이 아니라 영업의 자유를 그러니까 제한할 것이냐 제한하지 말 예, 것이냐의 예.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업자의 권리에 관련된 문제지 저는 이걸 반대로 예, 이 어머니들의 예. 차별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건 저는 좀 많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예. 아이들과 편하게 밥 먹을 공간도 많습니다. 키즈카페부터 포함해서. 근데 그걸 다 지켜주고자 영업자의 권리를 다 예, 철저히 예. 무시하는 과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 지난번에 이제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유색 인종한테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냄새 난다라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 이래서 우리는 안 받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 이건 어떻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업주들께서 좀 고려를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이들 문제는 좀 특수한 문제예요. 특수한 문제다. 좀 특수한 사고도 문제고. 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거야말로 이제 노인차별, 차별이죠. 그거야말로 인종차별, 이제 이건 평등정치에 차별이다. 반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넘어서 아이들은 들어와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왔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청취자 정현우님, 아이들 시끄럽게 하는 거 병원에서도 많고 막 이렇다. 3491님, 식당에서 식탁에 올라가고 부모는 나 몰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른 싸움 되는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키즈존 찬성합니다. 이런 의견도. 자, 반면에 이분은 경험담 보내주셨네요. 1397님. 저도 어린아이가 뛰어다녀서 뜨거운 커피를 그 아이 머리에 쏟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제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부모한테 말했더니 사과도 안 하더군요. 노키즈존 필요합니다.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이 전부 다 그 부모들이 문제인 경우의 사례들이에요, 사실은. 아이들 당연히 부모가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공중 도덕이나 그런 질서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아이들에게 너는 그런 식당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던 것이고 아하.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부모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좀 잘했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부모, 그 성인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아니어도 식당에서 이런 데서 떠드는 사람 많고 불쾌감을 주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어른들도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야죠, 차라리.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기본적으로 식당 업주의 영업권 당연히
보장돼야 되고 권리가 예. 당연히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 모든 것이 다 뭐 상호간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권리가 있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이는 무조건 13살 미만 아이는 들어오지 마. 8살 미만 아이들은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과연 이 사회에서 올바른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폭력적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길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모든 식당이 지금 노키즈존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영업자의 어찌 보면은 본인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결정적으로 예.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그 아이가 고깃집에서 막 뛰놀다가 불판이 쓰러져서 아이도 다치고 또 그 영업주는 사실상 파산해야 될 상황까지 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 결국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특히 그렇게 아이를 뜨거운 위해서도. 뜨거운 물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그다음에 카페에서도 막 아까 조금 전에 그 사례자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뜨거운 커피를 들고 움직이는데 아이들이 커피 쏟아가지고 만약에 다치게 되면 예. 그건 아이들의 보호에도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샵 1212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열어놨습니다. 박성준님. 노키즈존이라 야 세상 참 퍽퍽해지네요. 예전에는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키우고 개가 울면 내가 달래주고 또 혼도 내고 뭐 이러면서 키웠는데 퍽퍽해진다. 반면에 0009님은 영업권 보장해야 됩니다. 예, 예의 없는 엄마들 때문에 장사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다.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집계됐습니까? 예, 이렇게 나왔군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가 정답이다 아니다 이런 건 아니고 여론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 지금의 여론은 이렇네요. 노키즈존 확대 찬성이냐 반대냐. 우리 뉴스쇼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75% 대 25%, 75대 25로 노키즈존 찬성한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 아까 어떤 분이 박성준님 말대로 해석하자면 세상 참 퍽퍽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해석하자면 식당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것에 대해 그 도가 지나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분이 좀 많아졌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제일 반성해야 될 분은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아이를 식당에서 방치하고 나몰라라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라고 얘기하시면 네, 그렇죠. 안 돼요. 이거 일부입니다. 일부지만 그 일부의 사례가 너무 그것 때문에 눈살을 결국 생긴 게 그러니까. 노키존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내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라는 생각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노 변호사님. 일단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모든 영업하는 분들이 우리는 아이는 안 받아. 라고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 사실은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이와 부모에 대해서 조금 배려하는 부분이 조금 적어지는 것이 문제인 거 아닌가. 그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지금 저출산. 아이는 사회가 같이 키웁시다 하면서도 다른 아이 떠드는 거 귀찮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도 사실 좀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가족 여행 갔는데 갈 데가 없더라. 노키존이 너무 많습니다, 제주도가. 근데 그러다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출산 문제에도 맞아요. 그런 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좀 현명한 대안은 없을지 이거를 같이 고민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제일 쉬운 그렇죠. 방법은. 근데 그거 말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결론 괜찮죠? 이렇게 내요. 네, 괜찮아요. 훈훈하네요.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무 변호사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